자,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결선도 보는 법까지 했는데 다시 한번 요약을 해볼게요. 그래서 이제 우리 기본으로 결선도는 이러한 기본 원칙을 준수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거예요. 자, 전기동차에는 이제 전기회로 결선 배선도가 사용되겠지만 차종별 제작사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다. 뭐 전기동차가 지금 우리 배우는 거는 안산 과천선을 기준으로 배우고 있지만은 각 제작사에 따라서 차량의 이제 회로는 기본적인 회로 이외에는 다 이제 상회하게끔 돼 있다. 그래서 그 중에 이제 우리 안산 과천선, 철도공사의 안산 과천선 차량을 가지고 우리는 회로를 이제 배울 거예요. 그래서 이 기계는 회로의 표시 방법, 뭐 결선도 기계 이제 기본 그리는 원칙을 우리 정해하고 있으며 이 원칙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그려놨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런 사항을 이해를 하면은 결선도를 보실 때 많이 도움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결선도는 약호식 기호를 표시했다. 전부 결선도에는 어떤 기기가 있으면은 뭐 계전기, 전자접촉기, 전자밸브, 연동편 뭐 또 어떤 중요한 기기는 전부 이제 기호화해서 약식으로 표시해놨다. 결선도는 원칙적으로 전원이 흐르지 않는 상태를 기본으로 그려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동작되지 않는 상태를 기본으로 해서 결선도에 표시되어 있는 거다 하는 얘기예요. 그러나 이제 일부 기기, 판타그래프 같은 거는 우리가 편의상 전차선에 이렇게 접촉되어 있는 동작된 상태를 표시한 경우도 있다. 이게 특수한 경우에 이제 판타그래프 같은 경우만 이렇게 표시를 해놨어요. 기기는 정해진 기호를 사용한다. 기기는 뭐 기호표를 사전에 이런 기기는 어떻게 기호한다 이제 표시를 해서 기호표에 의해서 표시가 되어 있다. 같은 이름의 기기는 동시에 작용이 된다. 동일 차량에서 같은 기기는 동시에 이제 그래서 여기에 이제 기기가 같은 기기에 연동편이 몇 개 있다면 연동편이 동시에 다 얘가 여자 되면 A 연동은 붙고 B 연동은 이제 떨어진다.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기기의 용도까지 나타날 때 기기 이름을 붙인다. 뭐 특수한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거기다 용도로 해서 표시하는 부분도 있다. 동일 기기가 여러 개일 때는 숫자로 표시한다. 뭐 계전기 같은 경우에 이제 그런 해당되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 보면 이제 운전실 선택 계전기가 계전기 개수가 한 개가 아니라 뭐 연동편이 많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계전기 하나의 용량이 있어요. 연동편은 2 내지 4개 정도가 이제 적정하다. 그러다 보니까 이 연동편이 여러 개가 필요하다면 계전기를 여러 개 설치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 전부 운전실에 선택 계전기라 해서 전부 운전실을 인식할 수 있는 계전기를 4개를 직렬로 연결해 놓고 또 후부에 제어하는 기기도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후부에 계전기를 인식하는 TC라는 계전기들 2개를 직렬로 전부 연결해 놔서 하나가 동작이 안 되면 단선되어 있을 때는 4개 다, 2개 다 동작이 되지 않도록 해놨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뭔가 하면은, 여기 이제 기기 같은 거 배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기기 취급할 때, 전후진 핸들 같은 거 보면 전진, 후진, 노멀 오프위치가 있는데, 이거는 그러면 기준을 어떤 기준에 그려놨냐? 이건 전진 위치를 기준으로 그려놨어요. 전진 위치를 기준으로 했다. 또 동력운전하고 우리 발전제동을 구별하는 전환기가 있는데 얘는 동력운전실을 기준으로 그려놨다. 이것도 이제 참고하고 또 교류하고 직류 구분해서 그려놓은 교직전환기 이런 건 교류냐 직류자 위치를 갖다 어디다 그려놨냐면 교류를 기준으로 그려놨다. 교류. 예? 교류. 그래서 교류 직류로 가면 이제 반대쪽 직류 위치로 이제 이동을 한다. 모든 계전기 접촉기 전자밸브는 무해자 상태를 기본으로 표시해놨다. 무해자 상태를 기본으로 해놨다. 이게 이제 기본 원칙이에요. 이걸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결선도를 보시면은, 결선도 보는데, 나름대로 이해하기가 좀 수월하다는 얘기. 뭐, 기기에 이제 부호도 이렇게 여러 가지 이런 표시를 갖다 이렇게 표시를 해놨어요. 여기 보면은 결선도에 이런 표시들이 여러 가지가 나온다고. 다 결선대에 이제 표시되어 있는 부분들인데, 자, 판타그래프는 이렇게 그려놨어요. 마른 목걸로에 전차선 그려놓고, 판타그래프 모양새가 측면에서는 저렇게 마른 목걸로 보인다. 그래서 저렇게 이제 표시를 해놨다. 그 다음에 휴즈는 저렇게 사각으로 해서 이제 빗금 쳐가지고 밑부분이 이제 까만색으로 표시해놨다. 회로 차단기 NFB 위쪽으로 그려놓고 세로 쪽은 우측으로 그려놨다.
연결점, 이거 뭐 봤잖아요. 가운데 까만 점이 있으면 사방으로 다 전기가 공급되는 그런 점이다. 이게. 전자접촉기는 저렇게 가동편하고 고정편하고 이렇게 두 가지 접촉편을 표시를 저렇게 해놨어요. 자, 변압기. 전압을 이제 변동시킨 거잖아요. 1차 코일, 2차 코일 저렇게 이제 저런 형태를 그려놨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비연동, A연동. 이건 계속 나오는 거예요. 비연동은 좌측, 세로에는 건 좌측에 붙여서 그려놓고, 가로에는 거는 밑에 붙여서 그려놓은 게 기본이다. 이게. A연동은, 이렇게 세로 오는 거 우측에다가 떨어져서 그려놓은 게 정상이고, 또 가로 그려놓은 건 윗부분에다가 떨어져서 분리돼서 그려놓은 게 이제 기본이다. 하는 얘기예요. 자, 기계적인 연동, 이런 것도 굉장히 이게 혼동되는 부분인데, 기계적인 연동은 이렇게 결선도상에 사각으로 그려놨는데, 얘가 결선도상에 붙어 있으면은 이게 무야시 붙는 기계적인 접점이고, 이렇게 떨어져서 위에 그려놓으면 여자시에 붙는 접점이다. 이렇게 봐주면 돼요. 자, 여기 보면 계전기 코일은 이렇게 그려놨어요. 계전기 코일은 코일 그려가지고 이렇게 표시해놨다. 조합기 한번 봤죠? 조합기, CMG, ACMG 조합기는 이제 이런 형태로 그려놨다. 그래서 이런 각종 기기를 부화해가지고 이렇게 표시를 해놨다는 얘기예요, 표시. 결선대. 그래, 거기다 기호 표시를 해놨으니까, 여러분들 거기 그렸는데, 기호 표시를 보면 어떤 기기다, 이걸 이해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자, 보조 스위치 연동 접점, 이거 굉장히 헷갈리네요. 자, 투입 차단 시에, 투입 시에, 요놈은 투입 시에 붙는 접점이고, 요건 차단 시에 붙는, 이렇게 그려놓은 건, 차단 시에 이렇게 붙어 있는 접점이다. 이게 이제 MCB, 보면, 라인 브레이커, EGS 비상접지 스위치, K1, K2, 뭐 이런데 이제 저런 투입 차단을 표시하는 게 있고, 또 보조 스위치가 이렇게도 그려놨어요. 이건 교류냐, 증류냐? 교류냐. 이거는 교류 위치를 기본으로 그려놨다. 그래, 여기에 이제 ADCG, 이러면 이 교류 위치 때는 요게 이제 붙는 거고, 직류어 때는 얘가 들어가고 얘가 빠진다는 얘기요. 그 다음에 출입문에는 열림 닫힘이에요, 열림 닫힘. 자, 얘는 닫힘 시에, 이렇게 표시되면 닫힘 시에 기계전 접점이 이렇게 회로가 구성된다는 얘기고, 요 놈은 열림 시는, 얘는, 열림 시에는 이렇게 들어오고 얘 빠져나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기계적인 보조 접점이 여러분들 이해하는데, 차단, 투입, 교류, 증류, 열림, 닫힘 이런 어떤 보조 접점들이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하시길 바라요. 자, 보조 스위치 굉장히 이제 혼동되는 부분인데, 요게 이제 주접촉편이란 말이에요. 주접촉편이 이렇게 하면은 여기를 회전점을 해, 지점으로 해서 요게 일로 당겨지니까 밑분이 당겨서 얘가 일로 돌아간단 말이에요. 일로. 그러면 이게 기계적으로 해서 요런 접점이 이렇게 있던 게 저쪽으로 밀어버리니까 요렇게 붙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접점들이 보조 접점이다. 그래서, 보조 접점이 MCB에 이제 굉장히 많이 있어요. 투입 시에 이게 쭉 이렇게 8개가 있고 차단 시에 8개 접점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래놓고 MCB 사각으로 그러는 건, MCB 보조 접점이다. 이렇게 이해를 좀 하실 수 있도록. 이 교직절한계에도 이런 보조 접점이 얘가 이제 움직이면 얘가 브레드가 이쪽 움직임에 따라서 여기와 레바로에서 AC, DC 이렇게 보조 스위치 접점이 있다. 계전기 연동은 여러분들 이제 이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가로축, 세로축 이렇게 돼 있다는 걸 생각을 하시면 될 거예요. 이건 누차 말씀을 드린 내용이니까. 연동의 표시, 선도 기본적으로 굵은 선, 중간선, 가는 선 이래서 이건 특고압은 아주 굵은 선이다. 고압은 이제 중간선이다. 이렇게 이제 기본을 만들어 놨는데, 이건 이제, 우리가 원칙은 이렇지만 꼭 이렇게 그릴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결선도 이제 우리 회로도 보는 방법에 대해 설명을 했고, 지금부터는 실질적으로 이제 기동을 하기 위해서 전원을 우리가 차내로 끌어들이기 위한 어떤 과정을 이제 좀 설명을 할 거예요. 자, 이제 기동이라는 게 전기차는 다른 게 아니에요. 기동을 시킨다는 얘기는 전차선의 전원을 갖다가 차내로 받아들인다. 이제 이게 기동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전선하고 뭔가 접촉되는 부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갖다 일단은 접촉하는 게 이제 판타그래프.
판타그래프가 전차선에 접촉이 된다. 그러면 그 전원이 판타그래프를 통해서 판타를 통해서 어느 일정 지점까지 들어오는데 거기서 이제 차내로 실질적으로 들어오기 위해서는 판타 올리고 여기 이제 주회로 차단기인 MCB라는 게 있는데 얘 주차단기를 갖다가 투입을 시켜주면 얘가 접촉편이 부퉁으로 해서 이제 차내로 이제 우리 전원이 들어올 수 있게끔 돼 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전기동차의 기동취급이란 판타그래프 상승, 거기에 있는 주차단기 투입, 요게 이제 우리 기동취급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지. 자, 이제 한번 봅시다. 기동준비. 자, 기동준비는 이렇게 판타그래프 올리고 MCB 주차단기란 이 차단기를 투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본적으로 어떤 준비가 돼 있어야 이게 되는 거지, 아무 때나 해서 스위치, 조작 스위치 한다고 동작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기동준비는 판 상승시키고 MCB를 투입하여 전기동차를 기동하기 위한 선행 준비 과정이다. 이렇게 봐주십니다. 그래서 얘를 우리가 판타 동작 MCB 투입하기 위한 기본적으로 뭐가 필요한가 하면 축전전원을 갖다가 우리 기본선까지 끌어내야 돼요. 그게 이제 103선인데 103선의 전원이 공급돼야 된다. 그래서 이 축전이 전원을 가지고 제어회로에 의해서 결과적으로 계정기 동작 되면 계정기 연동편에 의해서 전자 밸브 여자해서 압력 공기의 동작이 되는 원리로 되어 있어요. 자, 배터리 전원을 103선에 공급해줘야 된다. 기동전엔 반드시 103선에 기본이 되는 축전기 전원을 공급해놔야 된다. 여기다 스위치 전부 연결해 놓은 거예요. 판타 상승 스위치, MCB 투입 스위치. 103선에서 연결돼서 스위치 접점에 따라서 이제 회로가 구성이 된다.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또 중요한가 하면은, 운전실이 전부 후보 있으니까 반드시 운전실이 여기가 전부다, 여기가 후보다, 이게 선택이 돼요. 이걸 갖다 운전실 선택이라 했는데, 자, 전부 운전실에서만 이런 취급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전부 운전실. 그래서 운전실을 전부 후보로 선택을 해줘야 된다. 그걸 갖다 운전실 선택이 돼야 된다. 이렇게 봐줘요. 그래서 전부 운전실에서만 예취급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후보 쪽에서는 아무리 해봐도 위치급은 할 수가 없다, 불가능하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뭐가 필요한가 하면, 이게 전부 전자밸브 방식 썼단 말이에요. 압력 공기에 의해서 얘 동작시킨다고요. 그러니까 압력 공기가, 이 동작시킬 수 있는 기본적인 압력 공기가 반드시 기동 전에는 확보가 돼야 된다. 이 세 가지 조건이 돼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103선에 축전지 기본선에 공급돼야 된다. 얘를 가지고 제어한다. 제어해가지고 제어하려면 전부에만 가능하다. 운전시 선택돼야 된다. 세 번째는 여기서 운전시 선택해서 제어 스위치 취급해서 결과적으로 전자 밸브를 동작시켜서 압력 공기에 동작되니까 압력 공기가 있어야 된다. 압력 공기. 그래서 이 압력 공기는 우리가 축전 전원 가지고 컴프레서를 돌리는데 얘를 갖다 보조 전동 공기 압축기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소형의 보조 전동 공기 압축기를 돌려서 압력 공기를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전기동차의 공기 압축기는 다 전동기 돌려가지고 전동기 회전 자축의 어떤 회전력에 의해서 압축부를 동작시켜 압력 공기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세 가지 조건이 기동 전의 준비 사항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하나하나 봅시다. 103선 전원 공급은 어떻게 되는가? 103선의 103선 가. 103선 전원 전기동차 제어 전원과 직류 부하 전원으로 사용한다. 이게 무슨 얘기야? 103선에 전원이 공급되면은 103선 여기서 각종 제어 전원이 우리 기본 전기동차의 판타그래프 상승, MCB 투입, 제어하는 제어로가 103선에 축전기 전원을 공급시켜서 이 전원을 통해서 이제 공급이 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죠. 직류 부하 전원. 그래서 축전기 전원이니까 이때는 축전기 전원 자체의 전원인 우리가 84V, 또 최근에 나온 거는 92.5V, 이 축전기 자체 전원 가지고 이 103선의 전원에 이제 공급해서 이 회로에 따라서 제어회로가 구성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103선의 전원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는 취급이 뭔가 하면 제동 핸들을 가지고
투입 위치로 이동을 시켜주면 되는데, 투입 위치로 이동을 시키면 제동 핸들 축이 회전시키면서 제동 핸들 축에 연결되어 있는 어떤 전기 접촉편에 의해서 회로가 구성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동 핸들을 투입하면은 103선의 전원은 공급된다. 기본은 그거예요. 그래서 84V, 92.5V의 전원이 공급된다. 배터리 전압은 전후부 T차, T1차의 배터리 NMR을 통해서 배기선에 가압되고 있으며 제동 핸들을 투입하면 전기 접종이 동작으로 103선에 공급된다. 이건 뭔가 하면 우리 축전지는 T차, 지금 심장 편성, 안상과 전선에 이제 축전지가 T차, 전후부 T차에 하나 있고 가운데 T1카에 하나 있어요. 그래서 제동 핸들을 투입 위치에 해주면은 내부의 접점에 의해서 회로가 구성이 되는데 전부 핸들을 투입한 쪽의 전원에 의해서 전편성이 어떤 103선의 전원이 공급되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뒤에 이제 회로를 보시면 잘 알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해가지고 103선에 가압돼서 ACM 구동시켜서 운전이 선택되고 판타 올려서 MCB가 투입이 되면은 요 판타그래프가 올라감과 동시에 판 하루 계정기라는 게 있는데 얘가 여자되면 이중으로 제동 핸들 쪽으로도 103선이 공급되고 우리 판 하루 계정기 얘 A 접점을 통해서도 축전지 접촉기가 여자돼서 103선의 전원은 공급되고 있다. 이제 이 얘기요. 만약에 이제 기동이 됐다. 지금 여러분들 이거 설명해야 지금 이해가 안 갈 거예요. 결선들을 보셔야 할 거예요. 자, 만약에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기동했다는 얘기는 판타 올리고 MCB 투입됐다 이럴 때는 자동으로 이제 SIB 쪽에 보조전원장치 전원이 공급되게끔 되어 있어요. 보조전원장치 AC 440V가 출력이 되면은 여기에 따라서 440V를 가지고 변압기를 통해서 100V로 다운시켜가지고 AC 얘를 갖다 충전장치를 통해서 DC100V로 해서 103선으로 전원을 공급해준다. 이때 이제 축전지 전압은 84V, 100V로 이제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100V로. 축전지 충전, 또 103선 제어전은 이때부터 이제 100V, DC100V 전원이 공급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직류 전원이 공급되지 않을 때 전기동체 정상적인 운행 불가하다. 그래서 103선의 전원은 기본적으로 공급돼야만 전동차는 운행이 가능하다. 기동도 가능하고 그 이후에 기동 상태가 유지된다. 이제 얘기가 올라요. 이제 이렇게 이제 한번 설명을 하고 뒤에 결선들을 통해서 하나하나 봐줘요. 자, 이게 이제 결선도 설명인데, 평상시에 103선은, 배기선은 계속 공급돼 있어요. 배기선. 뒤에 이제 보면 배기선은 이제, 배터리, 각 차의 N1을 통해서 배기선에 공급돼 있다. 배기선에 공급돼 있는 걸 103선에 공급시키면 제동 핸들을, 제동 핸들을 갖다 투입을 해줘야 된다. 그럼 제동 핸들 접점에 의해서 결과적으로 각 차량에 축전지 전자접촉기를 여자시켜준다. 전자접촉기. 이건 인통선이에요. 전부 T차, T1카, 후부 T차 동시에 축전지 전자접촉기 배터리 K라는 전자접촉기를 여자시켜주면 이 접촉기가 붙는 순간에 축전지 전원이 배터리 접촉기를 통해서 배터리 NO2를 거쳐가지고 공급되는 라인이 바로 103선이다. 이렇게 봐주면 돼요. 104선의 전원 공급. 그래서 여기 보면은 결과적으로 배기선은 항상 전 차량이 항상 여기 전원 공급되어 있는 여기는 뭐 여기는 제어를 갖다 연결하는 게 없어요. 일부는 여기 들어간 것도 있어요. 일부. 그래서 제동 핸들 얘를 갖다가 투입 위치 여기 있는데 제동 핸들이에요. 제동 핸들은 위치가 어떻게 되냐면 여기가 취거 위치예요. 취거 위치. 홈이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홈이 파였기 때문에 얘하고 같이 일치를 시켜야 여기서 제동 핸들을 뺄 수도 있고 여기다 갖다가 이제 투입할 수도 있다. 그래서 투입이라는 얘기는 취거 위치에 갖다 놔서 이쪽으로 이제 회전을 시켜주면 되는데 맨 먼저 위치가 비상제동 위치. 비상제동 위치. 그 다음에 이제 제동 위치로 7개 위치가 있다. 1단에서부터 7단, 상용 1단, 2단, 3단, 4단, 5단, 6단, 7단, 이렇게 7단, 그 다음에 6단, 5단 해서 1단까지 있고,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완해 위치예요. 완해.
그래서 취거위치 EH로 얘를 회전을 시켜주면은 여기서부터 비상지동 위치서부터 이 1H까지는 내부의 핸들 접점이 이렇게 핸들 라인에 깔아가지고 이 접점이 구성돼서 103선으로 전원이 공급된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제동 핸들 접점에 104선의 전원이 공급된다는 얘기는 이제 결선대에 보면 얘를 투입하면은 102선의 전원이 104선 쪽으로 간다. 그 104선이 인통선으로 해서 후부까지 가는데 이 104선에는 여기에 보면은 이 배터리 K N2를 거쳐서 각 차량에 배터리 K 전자접촉기 전자코일로 전원을 보내준다는 얘기잖아요. 전자코일로. 접촉기 배웠잖아요. 전자코일에 전원을 보내면 철심이 돼가지고 가서 접촉편을 갖다 연결시켜준다. 그래서 각 접촉편을 여자시켜주기 때문에 축전지 플러스 전원은 바로 이 접촉편을 통해서 배터리 N2를 거쳐가지고 접촉편 통행계 N2에서 나가는 게 이제 103선이에요. 103선. 그래서 결론은 뭔가 하면은 우리가 103선의 전원은 제동 핸들을 갖다가 취거위치, EH, 투입 위치라 하는데 투입해주면은 좌측으로 회전을 시켜주면 내부 축에 연결된 전기 접점에 의해서 103선의 전원은 공급이 된다 이 얘기예요. 103선이 공급이 된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래서 여기에 보면 여기 이제 S2라는 접점, 이것도 이제 특이하게끔 돼 있어요. 얘가 이제 겉으로는 이렇게 돼 있지만은 이 축을 돌리면은 밑에 이렇게 이제 드럼식으로 돼서 얘가 돌아가는 거랑 같이 따라 돈다 이렇게 가지고. 네? 그럼 여기 접점들이 여러 가지 접점들이 있어요. 이렇게 이제 8개, 9개의 접점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두 번째 접점 S2라는 접점에 의해서 바로 공급된 게 104선이에요. 104선. 104선에 전원 공급된다. 이렇게 받치면 되지. 그래서 S2 접점에 의해서 제동 핸들 1H 1단에 7단 비상제동 위치에 103선 가압회로가 구성이 된다. 103선 가압회로가 구성이 된다. 여기 미리 좀 설명을 드리면, 두 번째 있는 접점은 이렇게 구성이 되고, 또 9번째 있는 마지막 접점에 있는 얘가 또 그 구성이 되면서, 얘도 똑같아요. 투입만 해주면, 얘 접점에서 뭐가 구성이 되냐면, 얘 전원이 공급된 103선의 전원을 가지고 얘 접점을 통해서 운전실 선택이 이루어진다는 얘기예요. 전부의 CR, 후부의 DCR, 이렇게 이제 자동으로 여자가 된다. 전자코일이 된다.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자, 여기 103선 가압회로 잠깐, 우리 제외로 한번 보자고요. 자, 여기서 이제 얘가 축전지. 플러스 쪽의 전원이, 얘가 이제 제동 핸들 내부의 접점이 S2라는 점이거나, 그래서 얘는 1H 1단, 7단 비상제동 위치에서는 이 접점이 여기와 이렇게 S2 접점이 구성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여기 한번 보자고요. 자, S2 접점, 제동 핸들을 투입했다는 얘기잖아요. 두 번째 접점이 얘가 1H 하면 여기 와서 이렇게 이동을 한다는 얘기예요. 이동. 자, 얘를 통해 가지고 축전의 전원이 보면은 배터리 N1 배터리 노이즈 브레이크 하잖아요. 회로 차단기. 이건 각 차량에 축전지가 설치되는 차량에 있는 회로 차단기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T차, T1카, 후부 T차 전부 배터리 N1을 거쳐 가지고 쭉 와서 배터리 KN1이라는 요 회로 차단기를 거치는데 요건 운전실에 있는 거예요. 전부 운전실에 있는 회로 차단기다. 요거 전부 운전실. T차 운전실에 있는 얘를 거쳐가지고 제동 핸들을 투입하니까 이 접점이 일로 와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회로가 구성이 돼서 배터리 각 차량에 이제 후부 인통선을 쭉 간단 말이에요. 각 축전지가 있는 차량은 배터리 KN2를 거쳐서 배터리 K라는 전자 접촉기, 전자 코일 쪽으로 전원을 보내준다는 얘기죠. 전자 코일이 여자되니까 철심이 전자석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붙여주는 게 바로 얘 접촉기예요. 붙여준다. 딱 당기는 게 이거다. 쟤가 붙어주니까 결과 축전 전원은 쟤에 의해서 이렇게 구성이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배터리 N2를 통해서 103선의 전원이 공급된다. 103선의 전원이 그래서 저는 우리가 제동 핸들 접점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103선의 전원을 공급한다는 얘기예요.
전원을 공급한다. 만약에 이제 이렇게가 판타를 올리는 과정이 됐다. 판타를 올린다 하면은 이와 같이 판 R우 계정기라는 얘가 이제 계정기 연동 접점인데 A 접점이 얘가 R우 계정기가 여자되면은 결과적으로 초접점에 의해서 이렇게도 저쪽으로 해서 배터리 K 쪽으로 이중으로 이제 공급을 한다는 거예요. 이중으로. 그래서 얘에 의해서도 얘 여자, 얘에 의해서도 얘 여자. 그래서 얘를 취급한다 하더라도 판타 올라갔을 때는 얘에 의해서 얘는 축전지 전자접촉은 계속 여자 된다. 그러니까 백삼슬은 계속 공급된다는 얘기. 이게 이제 언제 필요한가 하면 종착역에서 운전실 바꿀 때 제동 핸들 지역기를 취급하고 오잖아요. 얘가 없다면은 얘가 없다면 백삼슬은 이제 무갑이란 말이에요. 기동이 이제 종지시 판타그라프 다 떨어지게끔 돼 있지만은 그래서 손님들 타고 내리고 한 상태에 고상홈에서 운전실 바꾼다 할 때는 얘 취급하니까 얘를 취급한다 하더라도 얘에 의해서 계속 기동이 유지되는 이런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이중회를 만들어 놨다. 이렇게 보시면 되지.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이해하고 연관돼 보면,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요거 이제 부분적으로 그려놓은 거지만. 그래서, 요 부분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하기로 하고, 우리가 축전 전원은 이렇게 제동 제어기 핸들을 투입하면은 핸들 접점에 의해서 전자접촉기를 여자시켜서 백삼선의 전원이 공급이 된다. 그리고 판타가 올라갔을 때 판 R우 계정기에 의해서 전자접촉기는 계속 여자된다. 판타가 올라간 상태에서 만약에 얘를 취급했다 하더라도 얘에 의해서 백삼선은 계속 공급이 된다. 이렇게 이제 봐주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인 건 다음 시간에 하기로 하고,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고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았습니다.